아서 헤이즈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 하나로 약 14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아서 헤이즈가 계속 100만 달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유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경제 불균형 해결책은 관세보다 자본 통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서 헤이즈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마에스트롬 최고 투자 책임자인데요. 지금 미국의 경제 불균형 문제를 정조준하면서 해법으로 자본 통제를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현재 무역 적자와 자본 수지 흑자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자본 통제를 꼽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의 현재의 상황들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내세워서 고율관세 정책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정치적 제약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아서 헤이즈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를 올리게 되고 이는 서민 가계의 반발로 이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서 10년 제조업의 버건 기간 동안 미국 유권자들이 인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트럼프가 지금 이제 관세를 매기는 이유들은 결국에는 그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이제 부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또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복원시키는데 뭐 1, 2년 가지고 되냐 이거죠. 결국에는 굉장히 긴 시간들이 많이 필요할 거고, 아직 이제 기술력이나 그 제조업에 대한 역량들을 키우려면 꽤 많은 시간들과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관세를 일반적으로 올리게 되면 관세로 인해서 물건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가 30%든 뭐 100%든 그 관세는 오로지 그 상품 가격에 그대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상품 가격은 미국의 소비자들이 모두 다 떠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관세가 올라가서 뭐 미국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 해서 좋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것들을 다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가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소비자들이 그걸 참아가면서 소비자 뭐 물가가 올라도 괜찮아. 우리나라 제조업을 살릴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걸 참아낼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걸 참지 못할 것이다. 인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서 헤이즈는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들이 있을 거고 그 정책들이 온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 이미 한번 정치판은 한번 뒤집어질 가능성들이 더 있다.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본 통제로 외국의 자산 과세, 미국 유권자의 직접 혜택이라고 하는데 지금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주식, 채권, 부동산, 자산에 연 2%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내세우고 있어요. 미국은 납세자에게 이것들을 돌려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금융기관은 자산 보유자의 국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과를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본 통제를 한다고 하면 외국 자본들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겠죠. 외국이 이제 보유한 자산은 이미 33조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22%의 세금을 거두면 연간 6,600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죠. 2020년 미국의 하위 90% 소득계층이 낸 전체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2%만 걷어도 엄청난 자금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결국에는 외국 자본이죠. 외국 자본이 그걸 떠안으면서 계속 이제 투자를 할 것이냐, 세금까지 매년 2%를 낸다는 건 그건 완전히 무슨 그 뭐죠? 공납을 하듯이 뭐 이렇게 계속 납부를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제 그것들을 계속 납부하면서 투자할 수 있긴 하겠지만 많은 자금들이 다시 이제 이탈을 할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가격은 하락하고 세수는 감소하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중산층의 자산 붕괴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고 그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와 연준은 양적 완화 재개, 모기지 채권 매입, 그리고 국채 매입 확대 등 방법으로 시장을 방어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자본의 생존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본 통제가 일반화되면 국경 간 자유로운 자산 이동이 제한되는데 비트코인은 검열 없는 디지털 현물 자산으로서 최적의 수단이다. 그래서 금과 달리 신속하게 아마 글로벌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미국 자산의 실제 가치는 이제 금과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하락 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달러 가치의 구조적 하락, 자본 통제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2028년까지 100만 달러, 약 17억 원에 해당되는 가격에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진 이 검열 저항성, 14억 원 정도 되겠네요. 이 검열 저항성, 전 세계 유통 가능성, 그리고 중앙은행 불필요한 보관 기능, 이 자본 통제 시대에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로 이제 금융 시스템 변화에 대비해 비트코인을 축적해야 할 시점이다 라고 비트코인 옹호론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거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이거 논란이 많아요. 지금 이제 중국, 사우디, 카타르 자금이 조용히 트럼프 민코인을 대거 투자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민코인에 지금 외국 자금이 끊임없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입이 되는 이유들은 잠시 후에 살펴볼 것이고, 지금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등이 대표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면서 트럼프 집권 시기에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지원하는 한 기업만 해도 트럼프이 20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같은 주 거의 운영하지 않는 중국 기업, 틱톡 스토어에서 단 한 푼의 매출도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이 300만 달러를 조달해서 트럼프에 투자했다라고 밝혀지고 있죠. 여기는 이런 움직임은 이제 영국의 버진 아일랜드 등의 이 조세 피난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아주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어디냐, 300만 달러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봤더니 이제 GD 컬처 그룹이라는 회사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지만 직원 수가 8명밖에 안 된대요. 근데 고작 이런 회사가 지금 300만 달러를 어디서 이제 구해서 투자를 했냐 이거죠. 여기에는 뒷배가 이제 중국 정부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 기업이 트럼프 개인 코인에 투자하는 첫 번째 사례로 알려지고 있고, 자, 이게 아주 재미난 게 지금 중국하고 무역 협정이 일어난 지 며칠이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이 자금들 트럼프 민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어떤 그 협약이 있었는지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 안에서 지금 자금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무역협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 하는 거죠. 결국엔 트럼프 개인에게 계속 로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 그 민코인으로. 결국엔 이거는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에게 계속 이게 돈을 대고 있는 거죠. 로비 자금을.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걸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는 지금 수단으로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고, 여기 이제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토퍼 워피 상원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암호화폐 관련 사기일 뿐 아니라 외국 정부가 트럼프 코인에 20억 달러를 투자해 행정부의 우호적인 처우를 받으려는 시도다. 로비라는 거죠. 결국엔 심각한 부패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워피 의원은 또한 카타르 부동산 거래와 멕시코 기반의 물류회사 이 프레이트테크가 코인에 2천만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미국과 멕시코 간 공정무역을 옹호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이것도 결국엔 사업에 대한 로비죠.
암호화폐 분석업체 란센의 주요 트럼프 구매자가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에 분포해 있고 트럼프 측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상위 220개 코인 구매자들에게 버지니아 골프장에서 열릴 행사 초대를 발표하면서 구매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거예요. 요거 때문에 지금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상위 220명 코인 구매자들에게 지금 행사 초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법률사 외국인은 정치 후보나 취임 기금에 기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코인을 구매하는 것은 규제가 되지 않고 있죠. 이를 통해서 트럼프 가족은 캠페인 자금법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절묘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 코인을 통해서. 자기 민코인을 통해서 굉장한 자금들, 이 기금을 기부받는 것을 넘어서 로비 자금을 이제 획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 스트래티지 주식 보유, 이거는 넘어가고, 사우디에서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지금 물밑 접촉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우디와 지금 미국 간의 거래들이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막 되게 안 좋았었어요. 이 트럼프 일기 때는 사우디 언론인 사례를 반발해서 이 보이콧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사우디하고 너무나 이제 막 짝짝꿍이 잘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우디 미국 투자 포럼이 이번에 열렸고 13일에 실리콘밸리 거물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게 다 갔습니다. 중국 자본을 향한 빅테크들의 구애를 지금 보여줬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 가서 이제 지금 오일머니 다 가져오겠다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가고 뭐 구글 회장 겸 최고 투자 책임자도 가고 아마존 CEO도 가고 안데르센 호로이츠도 가고 뭐 오픈 AI CEO도 가고 엔비디아의 이 젠슨 황 CEO도 가고 리사수도 가고 뭐 유명한 사람들 진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를 엄청나게 받으려고 지금 하는 거고 실제로 투자를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우디한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제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선물을 줘야죠. 받은 게 있으면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엔 거래니까. 불개입 선언 이렇게 딱 선물을 줍니다. 중동 국가들 환영과 우려 교차라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이 리야드 압둘 아지드 국왕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투자 포럼에서 미국은 더 이상 중동의 국가 건설 등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초강국이 더 이상 삶의 방식에 대해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뭔가 선심 쓰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의 개인적인 미국의 그 입장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국방비 뭐 이런 것들 삭감 외국에 왜 우리가 그것들을 해주냐 그런 것들 다 돈 아깝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국방비 같은 것도 똑같죠. 미국에 이제 미군 파견된 미국인들 뭐 미군을 자금을 우리가 대라고 막 이렇게 막 압박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철수시켜서 돈을 회수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좋아요. 좋아. 우리는 그렇게 제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으니까 너네가 간섭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냐. 이게 선물인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소위 국가보다 파괴한 국가가 훨씬 더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개입주주자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사회에 끼어들었다고 비판을 하고 있죠. 이해관계가 그냥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트럼프가 뭐 착한 일을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운명을 개척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결국에 이제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랍에미레이트, 뭐 카타르, 여기 카타르도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서 아까 딱 보시면 이게 연결이 되셔야 되는데 자, 민코인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정확하죠. 지금 중국은 이제 이미 무역 협상을 했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민코인에 이제 들어온 자금들하고 아주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이 순방 일정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고 있죠. 지금 순방하는 데마다 돈을 잘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열렬히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문제점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들도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걸 좀 풀어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한번 뒤에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트럼프 민코인 만찬 참석자들은 누구인가? 그래요. 이제 민코인 결국에는 산 이유가 뭐예요? 트럼프하고 이제 만찬장 한번 가려고, 이제 로비 한번 하려고 하는 자금들이죠. 그래서 이 민코인들 이제 보유자들에게 만찬을 참여하게 하는데 총 220명이고요. 여기에 민코인 보유 상위 220명만 이제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5월 22일 날 열릴 거고, 이 중 상위 25명을 VIP 리셉션에 이제 참석을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와 직접 대면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리고 뭐 한국의 하이퍼리즘 오상록 대표도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뭐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이 행사는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직을 활용하는 최악의 사례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트럼프 민코인 만찬 참석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스틴 써니 1위입니다. 역시 돈 많아요. 지금 트론으로 번 돈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쓰고 있는데, 트럼프 코인은 약 1790만 개 달러, 179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민코인 최대 보유자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출신이고요. 저스틴 선이 이제 거기에도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에 관련된 자금들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굉장히 로비를 잘하고 있죠. 여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여기에 고문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사이버 보안 전문가라고요. 그리고 빈센트 데올리오라는 사람도 들어가 있는데, 뭐 트럼프 지지자라고 하는데, 그리고 민코라는 곳이 있어요. 민코인 제작자 대상 플랫폼 개발 스타트업. 역시 이것들 한번 이제 해먹으려고 여러 가지 또 하고 있는 거죠. 미국 민코인 커뮤니티와 다를 놓고 싶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다 이권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이권에 대한 내용들인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들을 돈 주고 사는 거죠. 지금 트럼프 민코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열심히 지금 로비를 하고 있고, 그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여기서도 똑같고요. 자, 평균 보유액 볼게요. 금액이 얼마냐? 그럼 얼마를 번 거냐? 트럼프는 도대체 68억. 평균 68억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참석자들이 평균 68억 원을 지금 보유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봐야죠. 지금 68억이에요. 68억 곱하기 25명이면 1700억 원입니다. 자, 이거 한마디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한번 초대한다고 해가지고 1700억 원을 벌었어요. 이게 어떤 사업보다 이게 훨씬 더 쉽지 않나요?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이렇게 로비 자금을 받고 아주 편하게 돈을 벌고 있어요. VIP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특별한 만찬뿐만 아니라 저녁 리셉션과 워싱턴 DC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투어도 제공받는다. 많은 트럼프를 보유한 계정으로 써니 꽂고 있고, 140만 개의 트럼프를 보유해 총 19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것들이 이제 빌미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결국에 이렇게 이제 돈을 벌다가 뒤에서 계속 이러한 이제 압박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제 전 세계가 비트코인 축적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족에서부터 국부 펀드까지, 가족이라고 하면 자기 가족이죠. 자기 가족들이 미친 듯이 지금 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부 펀드, 그리고 현재 전 세계 모두가 비트코인을 축적하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또 홍보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 채택에 따른 확산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고,
패널에는 비트코인 최고로 회사 허트 에이스의 최고 경영자 아셔 지나우트와 함께 자리를 했다고 하는데 자신은 여행 중이라고 해요. 비행기를 타는 동안에도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을 쭉쭉 하려 한다. 꼭 펀드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들, 대기업들까지 누구나 호기심과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유한 사람들 지금 다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사우디도 가고 카타르도 가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가고 거기서 뭐 이제 부유한 사람들 다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있는 거고 첫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 축적 경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관련 두 가지 주요 흐름을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축적 경쟁이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채굴 경쟁이 두 번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암호화폐 업계 참여를 통해서 이제 강조된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이 이제 두 개 다 한다라고 하는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내용들, 비트코인 여러분들 전략 세우실 때 쉽게 전략을 세우실 수 있도록 투자 전략에 관한 뉴스라이터를 무료로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글들을 보내드리고요. 최신 시황도 분석을 해드립니다. 뉴스를 새롭게 분석도 해드리고 온체인 데이터도 분석을 해드립니다. 기술적 분석 데이터들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돈을 심리학으로 본 오늘의 통찰이라는 이런 글들도 여러분들의 심리를 잡는데 멘탈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 많이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댓글에 고정 댓글란에 링크 있으니까 이메일만 쓰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투자 마스터 플랜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구매하시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죠? 비트코인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얼마나 가는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따라잡고 나는 어떻게 그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이냐, 이 타이밍 같은 것들, 그리고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실전 전략, 투자자들마다 이제 스윙이 있고 장기 투자자가 있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형이 있는데 각 투자자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천 툴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투자 툴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법까지 같이 정리를 다 해놨고요. 이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렴한 가격에 할인된 가격에 지금 제공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판테라 캐피탈 CEO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저평가선 때 매수 기회라는 기사고요. 판테라 캐피탈의 CEO 데모 헤드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매수하기에 매우 적합한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하에 친암호화폐 정책 변화로 인해서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 미국 대선 직전 누군가가 친암호화폐 후보가 승리하고 친암호화폐 당이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며 반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54명이 의회에서 물러나고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군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들이 나온다고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35% 상승에 그쳤다고 한다면 다들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암호화폐 이렇게 친암호화폐 정책을 펴고 있는데 반암호화폐 성향 지지자들이 이제 다 물러나고 전략적 준비금까지 진행한다는데 35% 상승에 그쳤다면 정말 조금 상승한 거다. 아직도 저평가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나는 오히려 시장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평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펀드의 13년 연평균 성장률이 85%인데 최근 3, 4개월 동안 시장이 35% 증가한 것은 평범한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시장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좋은 정책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비트코인 사들인다고 이런 내용의 기사도 나왔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서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엔비디아가 비트코인을 보유 자산에 추가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엔비디아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뭐 그러한 입장은 없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수출 규제가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의 관세 정책,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험, 미국 달러 약세에 따른 GPU 제조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면서 비트코인으로 보유 자산을 다각화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먼 미래에는 이런 대기업들도 다들 이제 비트코인을 축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많이들 보고 있죠. 자, 국민연금도 미국 주식 하락 장사 M7 저가 매수 비트코인 관련주도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매그니피센트라고 하는 이 주식들 대표적인 기업들을 지금 담았다고 하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알파벳, 뭐 테슬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코인 관련주 비중도 늘렸다는 거예요. 국민연금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국부펀드 뭐 이런 것들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펀드들 안에서 이런 중요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암호화폐 관련 종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간접적인 투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암호화폐. 직접적인 투자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로빈후드와 인터랙티브, 이 브로커스 그룹 이런 것들 보더라도 충분히 볼 수가 있죠. 로빈후드는 이제 코인 관련주이기도 하고 주식과 관련된 것들도 합니다. 다른 것들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암호화폐 산업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증권사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그룹도 똑같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대상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암호화폐를.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담았어요. 코인베이스도 334주 추가 매수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치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0.06%에서 0.08%로 확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펀드 투자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되며 2030년 최대 63조 원 시장이라는 기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12개월 만에 금 ETF의 순자산에게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아주 큰 전환점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다면 시장 규모를 감안했을 때 2030년까지 11조 원에서 63조 원까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대선 공약으로 지금 비트코인 ETF 출시, 현물 ETF 출시를 공약으로 다 내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지고요. 디지털 자산위원회 같은 것들을 지금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은 국내에서도 아주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브라질 최대 은행 자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검토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중앙은행 자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또 이렇게 발행을 직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이낸스와 협력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별로 지금 비트코인 축적에 대해서 비축안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고심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비축안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요.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흐름들도 이제 나중에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경쟁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 국가가 나서면 이게 단위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이 억 단위 투자가 아니에요. 그 투자 단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국가가 들어오면 정말 엄청난 자산들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